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나요? 날씨가 안 좋아서 바깥 출입은 좀 잘 못했을 텐데 주말에는 좀 편하게 충전을 충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미션 종목들 간단하게 복귀해 보고요. 또 월요일에는 다음 주에는 어떠한 또 이슈들과 또 저희들이 공부할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복귀부터 한번 해보죠.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 미션 종목을 두 가지 섹터로 꾸몄습니다. 특징주 섹터와 기술주 sek터. 특징주 섹터는 진 매트릭스, 신풍제약, 그리고 뭐 몇 종목, 기술주도 몇 종목 되었는데 한번 보죠. 진 매트릭스 시가 2.2% 출발해서 저가가 3.3% 밀려주고 다시 상가까지 가죠. 상당히 그날 모습이 상당히 좋았는데 저희들은 좀 아쉽게도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공략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 좋은 수익을 올릴 그런 흐름이었죠. 시가에서 마이너스 3% 밀리고 부합 돌파할 때라든지 아니면 시가 돌파할 때 다시 진입을 했다면 뭐 시가에 달라붙어도 상당히 큰 수익이었죠. 집 매트릭스는 약간 요사모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당분간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공략하신 분들은 뭐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 같네요. 신풍제약우 단점은 금요일날 상가를 갔습니다만 단점은 시가가 좀 높았죠. 시가 13.3%였지만 밑꼬리가 하나가 없이 바로 상가까지 가는 모습. 신풍제약도 좀 좋았습니다. 특징주 섹터에서는 6종목 중에 2종목이 상가까지 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흐름을 잘 타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SKD&D 크게 흐름은 없었군요. 그래도 3.7% 출발해서 플러스 9%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나름대로 밥값은 했지 싶네요. 5% 뛰기는 충분히 나왔으니까요. 다음 서울제약. 서울제약도 모습은 나쁘지 않았는데 꼬리 부분을 잘 잡고 들어갔느냐가 문제겠네요. 플러스 4% 출발해서 저가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4% 갈까 안 갈까? 그러면 의심쩍으면 1차만 넣고 안 본다. 미끄러진다. 일단 뭐 1차분을 잘라주고 다시 보합을 돌파할 때라든지 이런 쪽은 한번 공략해볼만 했겠죠. 아니 분할로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뭐 시가 1차 놓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합 돌파할 때 2차를 든지 큰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분할로 잘 대응을 했으면 충분히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구조. 아니면 뭐 시가가 좀 높다고 판단했다면 보고 있다가 보합을 치고 올라간 이 지점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뭐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크게 시장에 반응을 내주지는 못했지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흐름은 상당히 우상방으로 잘 잡아주고 좋지요. 좀 지켜보아야 할 종목이네요. 유니온은 큰 흐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좀 올리는 줬지만은 흐름 자체가 좀 느릿느릿하게 움직였죠. 시가 2%에서 고가가 7%, 기껏 한 5% 뛰기 정도, 그 정도. 보합주를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은 뭐 6, 7%는 드실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서울바이오시스 서울바이오시스는 시간 시가가 좀 높았네요. 8%. 금요일날 시가로 8% 뛰었다면 이런 건 바로 가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밀려버린다. 좀 안 좋았죠. 그때 얼른 시가가 높은 것이 밀릴 때는 미련 없이 빨리 던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1% 겨우 올려주고 내려오니까 8% 출발해서 1% 찍어주고 9% 갔다가 밀린다. 위험.
머리에서 빨간 경광등이 반짝반짝반짝 울리면서 위험, 팔아라, 빨리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딱 들어갈 때부터 밀리면 판다. 딱 이런 거. 시가가 높은 거 공략할 때는 그런 마인드를 딱 유지를 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신풍제약 우 같은 경우에도 시가를 13% 뛰었을 때 내가 이것을 공략할 때는 난 10%를 깨면 판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딱 잡고 들어가야 손이 같이 따라갑니다. 생각 없이 들어가면 팔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손은 안 팔아요. 머리는 팔고 있는데. 근데 미리 생각을 잡고 난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을 잡고 들어가면 자기가 생각했던 분야 내가 만약 13%인데 10%까지 밀려 팔 것이다 했으면 손도 그때 같이 팝니다. 근데 그런 계획이 없이 들어가면 머리는 파는데 손은 안 팔고 가만히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개념을 잡고 들어가라는 소리가 그런 겁니다. 특징주 섹터는 전체적으로 보면 뭐 크게 나쁜 모습을 보인 종목은 없군요. 금요일날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데 상한가까지 유지를 해준 거는 신풍이 유지해줬고 진 매트릭스도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고 풀어졌죠.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똑같은 효과인데 특징주 섹터 나쁘지 않았네요. 기술주 섹터는 한번 봅시다. 위세아이테, BDI 뭐 이런 애들 큰 흐름은 못 잡아준 것 같은데 위세아이테 주도비 또 떠들어섰네. 큰 흐름 없군요. 시가가 플러스 3% 조금 높았네요. 저가가 마이너스 2.9%, 고가가 플러스 4%. 이거는 공략하기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가에 공략했다면 2%대 공략했다면 일단 보합을 깰 때는 나와주고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흐름, 아니면 조금 내려줄 거라고 기다렸다면 보합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고 다시 밀린다 그럼 잘라주고 나오고 매매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저희들은 마이너스 한 2%대인가 한번 공략해보고 한 3% 수익권 주더니 여 밑에서 한참 놀길래 그냥 잘라버리고 나왔는데 큰 흐름은 연출해 주지 못했네요. BDI BDI는 시가가 마이너스 2%군요. 마이너스 2%에서 고가는 플러스 6.8%, 저가가 마이너스 6%.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종목은 사실 아침에 공략을 과감하게 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죠. 단지 시가가 좀 많이 떨어진다면 마이너스로 그거는 공략 관점이 되겠지만은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이런 것들은 참 애매하거든요. 그때는 보셔야 합니다. 미리. 어쨌든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한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거든요. 동시효과에서 이미 싸움에서 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흐름은 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저점을 노려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초보분들은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종목들은 일단은 관망 모드로 보는 것이 좋죠. 뭐 뒤에 좀 상승은 해줬지만은 시간상이 너무 많이 길었죠. 이런 종목은. 즉 제가 말하는 것, 비록 마이너스로 내려올지언정 빨리 내려왔다가 빨리 올라가는 종목은 좋습니다만은 이런 종목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 지금 11시 아닙니까? 이 시간까지 이렇게 요 밑에서 놀았다는 것은 안 좋거든요. 뒤에서 좀 올라갔지만 역시 힘이 없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버린다. 그 다음엔 DPC. 시가가 보합이라던 게 참 좋았네요. DPC는 시가가 보합에서 출발했다. 저가가 마이너스 0.5%니까 뭐 저가라고 할 수 없고 고가가 플러스 8%, 뭐 흐름은 나쁘지 않았네요. 당일날 수익으로 먹고 나올 사람들은 뭐 여기서도 잘라 먹었을 됐을 것이고 그다음 뭐 끌고 가신 분들은 여기서도 먹었을 됐을 것인데 DPC는 거의 뭐 기세주 형태니까 거의 아마 보유 형태로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테니까 앞으로 한번 더 지켜보면 되겠죠. 뭐 몇 번이나 많이 한 종목이라 그 다음에 이지스 밸류는 큰 흐름은 없었네요. 그죠? 신규 상장주니까 항시 하루 정도는 더 봐주자라는 것이 항시 우리 마인드죠. 시가가 플러스 2%, 고가가 4%, 저가가 보합이네요. 큰 흐름은 없었네요. 뭐 손해볼 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역시 뭐 리츠주는 아직은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미션 종목들은 특징주 섹터에서
신풍과 진매 그리고 뭐 서울제약 같은 종목 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뭐 복귀는 이 정도로 하고, 자, 내일 월요일 미션 종목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미션 종목들 보기 전에 포지션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며칠이죠? 7월 20일 월요일이다. 자, 이제 20이라는 숫자로 넘어가서 가면 이제부터는 자, 뭐 치열한 뭐 전투라기보다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즉 7월 초부터 20일까지의 손실을 많이 안고 있는 사람은 이 나머지 기간에는 목숨을 걸고 지금 달게 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7월 초부터 20일까지 무난하게 수익을 안고 온 사람들은 방어도 하면서 또 수익을 챙겨야 하는 양수겹장의 전략을 써야 되고, 상당히 난해한 그런 이제 주가 시작이 됐죠.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주죠. 이제 20일부터는 이 자가 붙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월초부터 했던 어떤 그런 긴장감보다 더욱더 몇 배의 긴장감과 기민함, 아니다 싶을 때는 꽉감하게 버리고 나와야 되고, 맞다고 싶을 때는 콱 둘러붙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숫자가 20일로 넘어가면 정신을 더욱더 바짝 차려야 합니다.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큰 욕심보다는 그 수익에서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수익의 연관성을, 즉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놈은 작게 먹을 때도 있고 어떤 놈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다치는 걸 조심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먹고 또 조금 다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잡아야지. 20일 넘어가면서 난 더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매매에 힘이 들어가면 악수를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매번 겪지만은 주식은 사실은 거의 마인드가 많은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10개를 잘하더라도 하나에서 뭔가 탁 꼬여버리면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적인 손실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은 아닌데 앞에 잘해왔단 말이죠. 잘해왔어, 많이 먹었어. 근데 이 날짜에 어떻게 하면 탁 꼬였어. 생각했던 방향을 자기가 판단을 잘 못 내려가지고 손실을 그냥 빨리 자르면 될 텐데 가지고 보유를 해서 더 큰 손실을 봤다든지, 즉 자기가 추구했던 어떤 트레이딩 방향에서 택도 아닌 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한번 탁 떨어지면 그때부터 갑자기 모든 매매가 꼬여버려요. 그 하나의 실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뭐 주식이나 인생이나 다 비슷하다고 그러죠. 하나의 미세한 작은 흐름이 나중에 큰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10일 동안 손실을 본 사람이 어느 날 하루에 한 종목을 정말 한 며칠 동안 한 3일 가까이 매매를 안 하고 꼬누고 꼬나가지고 한 종목을 탁 턱해가지고 수익을 탁 올렸을 때 그 뒤에부터는 매매가 좀 풀려요. 풀리면서 빨리 회복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잘 나가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저거 종가 배팅 들어가면 좋겠다. 특히 종가 배팅에서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시간 내서 뭐 악재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출발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거 해결한다고 조금 있다가 하고 싶은 종목을 못하고 놓쳐버리고 그것은 상한가로 가버리고 자기는 그 한 5% 손실 난 거 그거 회복할 거라고 그 놈을 조금만 더 보자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보아왔던 그 종목들 다 놓쳐버리고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죠. 따지고 보면 큰 전체적인 흐름에, 트레이딩 흐름에 있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작은 흐름이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작은 흐름이 그 뒤에 나머지의 모든 매매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수익을 안고 있는 사람은 욕심을 줄이고 지금까지의 기세를, 흐름을 조금씩만 연장을 해 나가자라는 연장선 매매를 하는 것이 좋고, 그건 욕심을 내지 말고. 근데 그렇게 조금씩 쌓이는 것이 크거든요. 월말이 딱 끝나고 나면
내가 20일까지는 좀 나름대로 수익이 있었어. 그 뒤에는 큰 욕심을 안 내고 3%도 먹고 5%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모아 보니까 한 달 뒤에 끝나고 노니까 오히려 이렇게 조금씩 한 것이 더 수익이 아주 시너지 효과가 커가지고 크게 나타나요. 근데 크게 물꼬로 담받으면 의외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일이 녹록지 않듯이 주식도 똑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절대로 잘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일자가 붙는 이 날짜부터는 정신을 더욱더 바짝 차리고 전략을 잘 세우고 계좌 운용과 매매 운용을 잘 세우고 해야 된다. 즉 무엇에 대비해서 자기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나는 수익권이다, 나는 손실권이다. 여기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틀려지고 계좌 운용이 틀려지겠죠.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개개인 상황이니까 제가 다 그런 걸 뭐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시 포지션 체크할 때 항시 날짜와 그리고 주 이런 것을 주축 이런 것을 항시 머릿속에 깔아놓고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이 주말이죠. 주말에는 내일 공략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주말에 나온 키워드를 가장 우선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주말에 발생된 이슈를 어떻게 분석하고 뭘 한다? 도출시킨다? 키워드를 도출시켜서 그 키워드를 뼈대로 삼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살을 붙인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섹터, 공략할 수 있는 기준점 섹터를 완성된다. 그 섹터를, 그러한 섹터를 다변하게 꾸민다. 즉, 평일날 같으면 어떠한 섹터 중에서도 키워드 중에서도 강한 놈을 골라서 그쪽으로 집중을 할 수도 있지만 주말에 발생된 키워드나 섹터는 월요일 날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죠. 월요일 날에는. 주말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과연 시장에서 월요일 날 어떤 이슈, 어떤 키워드가 받아줄까라는 것이 이제 월요일 날 판결이 나죠. 그래서 그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적미적 미루죠. 네가 먼저 가봐라. 네가 먼저 가봐라. 네가 먼저 가면 나도 따라갈게. 그래서 약간 혼조스럽죠. 그래서 월요일 장에는 조금 시간을 한 20-30분 두고 지켜보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 확인 절차를 하고 매매에 임해도 된다. 물론 그러다가 놓치는 종목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하면 된다. 즉 매매 안 하면 수익도 없고 손실도 없거든요. 급하게 서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말에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슈 키워드를 제 마음대로 그냥 대충 본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주말에는 한두 시간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빼서 뉴스 같은 걸 하나하나씩 보아라, 꼭 체크해라고 하는데 뭐 다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자의 환경이나 주식에 대한 경험치 그리고 트레이딩에 대한 경력 뭐 그런 것에 따라서 다 보는 이슈는 틀려요. 각도가 틀리죠. 예를 들면 뭐 웰크론 한택이 상가를 갔다. 뭐 수돗물 유충 때문에 갔다. 그래서 뭐 나는 저기에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시노펙스나 뉴보텍이 있다. 그러면 나는 뭐 차라리 뉴보텍을 공략하겠다. 나는 그래도 웰크론을 하겠다. 나름대로 보는 시각이 틀리죠. 어떤 사람은 저건 재료가 짧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성분을 보기에는 너무 좀 두께가 약하다. 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주기도 길어짐으로 해서 나중엔 또 뭐 수도관 교체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한국 주출가이나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이 어떤 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것을 풀이해 나가는 방식이나 생각의 차이는 다 각기 틀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은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을 이재명 뭐 테마적으로 넣겠다.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가면 이재명 씨한테는 큰 호재가 될 수가 있다. 또 이런 식으로까지 엮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꼬리는 끝이 없고 고찰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해석은 각각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설령 본인이 그러한 고찰을 하고 해석을 했는데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잡아주더라도 자기를 내 생각 이렇게 틀렸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고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키워드를 뽑고 섹터를 꾸밀 때 참조를 해서 수정 보완을 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운용법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생각의 폭을 넓히고 여러 가지의 매매의 운용법을 다양한 경험을 접한다. 그래서 실전에서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오늘도 제가 좀 잔소리가 많네요. 이거 빨리 짧게 끝내고 그러라고 그러던데 참 이게 성질이 이래서 그런지 이게 빨리 안 되네요. 그죠? 일단 간단하게 이슈주 몇 개만 볼게요. 이건 뭐 그냥 보는 겁니다. 이슈주 섹터. 이슈주 섹터의 가장 섹터의 특징점은 뭡니까? 이슈주는 이슈가 안 받아주면 멍텅구리가 된다고 했죠. 멍텅아 이렇게 있다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면 반짝반짝하고 이제 난리를 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주는 받아줄 때만 가도 되기 때문에 그냥 한쪽에 놔두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슈주를 먼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순서를 정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보고 있는 사람과 아침에 매매하는데 갑자기 저거 뜬다 저 반짝인다 가보자 하면서 뛰어든 사람과는 벌써 심리적인 차이나 준비성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 사람은 불리하겠죠. 뒤에 뛰어든 사람 미리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벌써 머릿속으로 여의동하고 다 자세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놈이 어떤 모습을 보이면 난 어떻게 하겠다고 남들은 계획을 잡고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반짝반짝하니까 뛰어들겠다 한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준비성이 없죠. 그래서 트레이딩은 이런 미세한 차이가 많은 순위를 가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만이 면류관을 쓸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지금 나온 이슈가를 대충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만 그냥 일단 해외로 봅시다. 해외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란 이슈 그냥 코로나 안에는 치료제 확진자 어디 나라에서 얼마가 됐다 어찌가 됐다 이런 것을 그냥 통틀어서 코로나라는 말로 줄이면 그냥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봐. 치료제나 백신이나 확진자나 감염자나 그냥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면 이 키워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치료제, 백신, 그리고 진단키트, 온갖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겠죠. 즉,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변화가 되려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어디에서 치료제가 나왔다. 그 주사 맞으니까 다 나왔다. 이러면 그 길로 이제 코로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하지만 진행형이다라는 이 말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났던 모든 언택트주나 비대면 관련주 어떤 관련주들이 여전히 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은 보면 대부분 다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많고 손을 대기가 어려운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는 그때 나타나는 이슈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죠.
또 뭐 있습니까? 트럼프가 되겠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뉴스에 오르난 사람이 어찌 보면 트럼프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은 초창기에 좀 그렇게 됐지만은 그래 트럼프는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몰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 주식 종목으로 치면 아주 변동성이 많은 종목이지요. 그래서 우리 트레이더들은 변동성의 꼭지를 따먹고 변동성의 파동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게 트레이더들인데,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가 던지는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뭐 사인하고 조용하게 나서 발표하고 뭐 이런 사람보다는 뭔가 자꾸 이슈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트럼프에 관련된 거. 트럼프는 약간 이번에 좀 그런 거 있죠. 대선 지지도가 상대편 주자보다 좀 떨어졌죠. 그럼 트럼프 하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성기업. 지금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뭐 한성 쪽이 그나마 뭐 달라붙고 있으니까 한번 봐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좀 더 있어 봐야 되겠죠. 좀 더 있어 봐야 되니까. 그래도 뭐 일단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보다는 상대의 주자를 좀 더 높게 쳐주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좀 많이 좀 떨어졌죠. 지금 보고 있는 게 한성기업이죠. 첫 번째 뉴스가 발발을 한 날 비해서 그때 한 7천이라 보면 지금 16,000이면 2714, 뭐 한 2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일단 한성기업은 한번 지켜보자. 다음에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그린벨트. 뭐 지금은 그린벨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 나온 대로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것도 확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5만 사람들이 막 말이 왔다 갔다 하죠. 푼다 안 푼다, 뭐 풀자 안 풀자, 뭐 이렇게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지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떠돌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 그린벨트에 관련해 주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점점 더 확장될 여부도 있습니다. 즉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어느 정도 제약이 풀리면 이것이 어디까지 경기, 광원, 접경지역 그런 쪽으로까지 지금 군부대 지역까지 지금 15개 시군을 테마별로 묶어서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이 풀리면, 수도권이 만약에 풀린다면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된 주들 뭐 많지요. 군부대 접경지역이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DMZ 관련주에 보면 뭐 토지 관련주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뭐 크라운 혜태라든지 뭐 그런 쪽이 뭐 여러 가지 DMZ 관련 중에 토지 쪽에 있는 애들을 보시면 될 거고, 지금 그린벨트 이 수도권 쪽에서는 지금은 특별하게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뭐 그린벨트 토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전통적으로는 그런 종목들이 많죠. SG 중방 뭐 그리고 SG 세계물산 뭐 이런 쪽으로만 봐도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봐도 되거든요. 때로는 뭡니까 그 천일고속입니까? 뭐 그런 종목들도 예전에 뭐 들썩들썩하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종목만 보면 되죠. 이 두 종목이 뭔가 이상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뉴스를 안 봐도 뭔가 뭐 뉴스 쪽에서 좋은 말이 나왔구나, 저런 쪽에 말이 나왔구나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확산해, 즉 뼈대를 뽑았으면 살을 붙인다면
이게 이제 세종시라는 쪽으로 같이 약간은 분위기는 틀리지만 같이 덤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국회가 뭐 여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 뭐 개헌을 하자, 뭐 어떡하자. 따지고 보면 그것도 어차피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유라테크라든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세종시 관련주, 영보화학, 뭐 프롬파스트, 이런 애들을 같이 묵혀두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같이 묵혀두면 좋겠죠. 그래서 뭔가 흐름이 뭐 얘네들 쪽이 힘이 세면 얘네들 쪽을 가만히 보고 뭐 대장주 하나 정해가지고 따라가면서 하면 될 것이고, 갑자기 얘네들이 튀어오르면 또 얘네들 쪽으로 또 거래를 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린벨트라는 이쪽에 보시고, 세종시는 좀 다양한 혜택이 키워드는 있습니다. 뭐 개헌, 뭐 여의도 국회를 옮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세종 쪽은 더 살을 붙이고 그런다면 뭐 이낙연 관련주도 또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예전엔 다른 사람 관련주였는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키워드를 그린펠트라는 키워드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살을 붙이고 종목을 도출시키고 거기다가 뼈에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큰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 키워드는 정확한 뭐 표적적인 키워드를 뽑아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뭐 정부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그는 뭐 이게 뭐 좀 어려워요. 이건 조금 뭐 어떤 종목을 연관을 시키기에는 구체적인, 왜냐면 굳이 막 코골이로 걸고 넘어지려면 여러 개가 뭐 같이 연관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건축, IT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도 100만 돌파, 이거는 따지고 보면 큰 이슈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뭐 시장을 좌지우울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예를 들면 너무 크게 주위를 둘러보는 것보다 때로는 아주 가깝게 실생활에 가깝게 있는 이슈도 챙겨야 한다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너무 큰 것만 뭐 트럼프가 어떻고 시진핑이 어떻고 그런 거 어디 뭐 세상을 돌아가는 큰 뭐 아주 대형 학자도 아닌데 온갖 세상에 간섭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키우다 뽑고 그런 큰 거를 보는 것도 좋지만 내 가까이 있는 것, 신발 신고 가서 영화를 보고 그 영화 뭐 그런 것도 우리 가장 실생활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간식거리 봐야 되죠. 그래서 뭐 돌파했다니까 저런 것도 한번 보자.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순서 없이 그냥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만 하라는 겁니다. 이슈주는 종목은 뽑지는 않습니다. 새벽 배송이란 키워드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성장 속도가 지금 5년 만에 거의 150배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정말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관련주들을 한번 뭐 우리가 물론 정상적인 경로를 보면 뭐 새벽 배송이라 해봤자 어차피 뭐 그런 업을 하는 업체 중에서 큰 놈들이 다 먹고 살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뭐 새벽 배송하면 지어 소프트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뭐 신세계도 될 것이고 뭐 이마트도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되겠죠. 그래서 새벽 배송이란 키워드를 한번 나름대로 보시고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일단 뭐 매각은 거의 뭐 성사가 되지 못한 걸로 지금 공식적으로 아마 뭐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새로운 어떤 매각 조건이나 새로운 어떤 방식을 택할 텐데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 여러 가지 안을 하는데 어차피 뭐 분리 매각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시 그때도 초창기에 아시아나 쪽에 말이 많을 때도 항시 말이 따라 붙는 것은 에어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구나라는 것만 체크만 해 놓으십시오. 항시 옆에. 그래서 만약 그쪽 애들이 뭔가 움직임이 보이면 1차적으로 먼저 뛰어들 수 있는, 미리 이해를 하고 뛰어드는 것이 좋겠죠. 단점은 좀 식상하죠. 식상하다. 막 그런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뭐 지금 화두는 뭐 화두라기보다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당일 시장에 상한가 종목들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많죠. 그래서 뭐 웰크런 한택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가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뭐 하나의 키워드가 형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되죠. 한택 그러면 뭐 그냥 수돗물 관련주, 뭐 수처리 관련주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뭐 주식하는 사람들 치고 이런 거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조금이라도 뭐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같이 묶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만 보지 마시고 같이 묶어서 보는 센서가 좋죠. 웰크론한테 뭐 그리고 뭐 뉴보텍 그리고 또 뭐 있죠? 시노펙스 정도? 이렇게 한 세 정도만 봐주시면 매매한 데는 큰 힘이 걱정은 없다. 그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 지금은 뭔가 시장을 확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없어요. 제가 봐도 그냥 뭔가가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뭐 이런 마인드, 시장 흐름 자체가 만약 시장이 어떤 하나의 형상을 한 커다란 거인이라면 바이텀에 앉아서 과일 잘라가지고 막 혼자서 먹고 있는데 갈까 말까 뭐 하지 심심한데 이런 느낌 같은 게 지금의 흐름이에요. 확 끌고 가는 뭔가가 없단 말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두 건 정도는 뭔가 시장을 확 끌고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일까지 형태로 볼 때는 좀 그런 것이 없었다 라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그나마 시장에서 좀 힘을 좀 쓸 수 있는 힘을 써줬고 조금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신규주가 되겠죠. 신규주 섹터는 항시 관심을 많이 받아줬죠. 그러면 이번 주에 신규주는 뭐가 있을까 한번 봐야 되죠. 미리 또 챙겨놓고 작은 계획을 잡아놔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그런 뭐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미리 생각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작은가 계획을 매매를 잡아 놓는 것이 좋죠. 그럼 지금 현재 이번 주에는 17일 날 아니지 7월이죠. 7월 잠깐 봅시다. TSI 20일이네요. 22일 TSI. 자, 이놈은 이전 상장입니다. 이전 상장과 신규 상장은 반드시 결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다음 뭐 있습니까? 23일
솔트룩스, 그리고 하나금융 13호 16호입니까? 하나금융 16호 스펙. 그리고 24일 제놀루션. 더 네이처 홀딩스가 28일인가 그렇죠. 지금 현재로선 이 정도밖에 없네요. 그죠? 22, 23, 24. 자, 그러면 신규조 섹터가 대충 뭐 이 정도가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본인의 메모나 이런 곳에 체크를 해 놓으면 되겠죠. 체크를 해 놓고 딱 그날짜 오면 딱 까먹지 말고, 설령 뭐 제가 말을 해 준다고 하지만 또 그래도 또 본인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고무장갑. 이 키워드가 참 애매되죠. 고무장갑, 우리가 흔히 뭐 그냥 라텍스라는 표현을 합시다. 라텍스. 말레이시아. 주가 상승률이 이 고무장갑 관련에 대한 관련주들이 테슬라를 뛰어넘을 정도로 광풍을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증시에는 뭘 나타낼까? 그런 것이 조금 궁금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좀 봐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 400% 가까이, 또 한 종목은 1000%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250%, 60% 올라간 거에 비했으면 너무나 상승률이 크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도 무슨 영향이 올까? 그래서 참 한번 봐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389) 슈퍼맥스는 1000% 이상 각각 폭등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말레이시아 이 관련주가 지금 우리나라 동학개미들도 그쪽으로 가서 막 뭘 좀 사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게 시장에 뭔가 효과를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관련주는 챙겨 놓읍시다. 혹시나 이상하면 뛰어든다. 뭐 굳이 관련주로 뽑으자면 몇 종목 있겠죠. 대표적인 것은 대기업 쪽을 우선적으로는 봐줘야 됩니다. 금호석유라든지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기업들이 또 몇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봐주고 그 밑에 애들을 같이 봐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뭐 그 밑에 뭐 코디엠, 뭐 모나리자, 뭐 이런 애들, 뭐 이렇게 뭐 KM 제약 이렇게 해서 같이, 만약에 이 이슈가 뜨면은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종목, 예를 들면 엊그제도 신일제약이라는 종목을 했죠. 근데 지금도 이 뉴스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이번 주말에 나온 키워드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가운데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이 제일 효과가 좋다. 효과와 안전성을 기준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혹시 모르니까, 그래? 그러면 그래도 덱타메타손 관련주는 신일제약이니까 올려놓자.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덱타메타손이라는 키워드에서 신일제약이란 종목을 도출시켰으면 신일제약을 빼들어서 하면 뭘 붙여줘야, 살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신일제약과 같이 잘 놓는 게 누굴까? 만약에 신일제약이 미친 듯이 간다면 그러면 경동제약, 뭐 그 JW 중해제약 같은 것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자꾸 붙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슈주는 많겠죠. 많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길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떤 식으로 흐름이 잡혀져 줄지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하게 섹터를 한번 잘 꾸미시고, 이슈주 섹터는 안 받아주면 뭉텅구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차분하게 정리를 잘 해놓고, 한쪽으로 정리를 잘 해놓고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은 그럼 각자의 개별주 종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떠한 것을 할까? 시장은 다음 주에 어떤 것을 좀 관심 있게 볼까? 근데 지금의 흐르는 움직임 자체가 예를 들면 약간 이렇게 테마주 형식을 띄면서 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개별적인 종목을 뽑는 것보다는 테마주로 같이 엮어버리는 게 좋죠. 그래서 만약에 그 키워드 중에서 대표주가 뛰어간다, 그러면 그 전체를 팀을 놓고 매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효과적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웰크론, 간택 같은 수출이 관련주가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테마주 섹터를 꾸며버립니다. 자, 웰크론, 한택, 그죠? 시노펙스, 유보텍 이렇게 딱 꾸며놓고 같이 놓고 보면 되겠죠. 뭐 이렇게 딱 적어 놓고, 그죠? 다음은 또 뭐 있겠습니까?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 뭐 이런 것도 봐줘야 되겠죠. 형지가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관련주. 그러면 뭐 누구 있습니까? 뭐 형지 엘리트, 지금 현재로는 형지 상한가를 가 있는 형지 INC와 그리고 형지 엘리트, 그리고 뭐 에이텍 TN, 뭐 이 정도는 봐주면 되죠. 어찌 하는가,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왜냐면 이미 이재명 관련주는 이미 뭐 모든 재료나 그런 거 다 뭐 나름대로 다 재료 소멸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줄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풀이를 할 때 그렇게는 풀이는 안 했지 않습니까? 시장의 통계적인 속성으로서는 재료 소멸로 볼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옛날에 해왔던 관습대로만 되는가? 시장의 속성으로 볼 때는 재료 소멸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씨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도전일 수도 있고, 또 저렇게 됨으로 해서 또 뭐 여당에서는 새로운 또 어떤 기회가 생김으로 해서 대선 흥행에 또 새로운 불씨를 남기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말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재명 관련주는 한번 봐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그린벨트 관련주, 이것은 지속적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린벨트 관련주들 중에서도 앞으로 그것이 만약에 확장이 될 때에는 어떤 쪽까지, 저 군적경 지역까지 그런 쪽도 생각을 해준다. 그리고 대표주는 뭐 어떤 종목이 좋고 그와 관련되는 종목은 어떤 게 좋겠다라고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련주는 세종시 관련주와 같이 묶어서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보는 것이 좋고, 지금 세종시 관련주는 유라테크가 먼저 상가로 가 있죠. 그 정도로 봐주시고, 또 테마로 볼 수 있는 종목은 풍력관류주가 흐름이 지금 시간에선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풍력관류주 대표적인 종목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따로 적어 보면 되죠. CS 윈드, 동국.
또 뭐 있습니까? 유니슨, 그리고 상감 M&T, CS 베어링, 그리고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대통령까지 가가지고 뭐 격려를 했다고 하니까 관심은 좀 받을 것 같네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나온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코로나란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두산중공업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좀 제 마음대로 많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뉴스의 반복이었지만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그냥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그것은 관심일 뿐이죠. 시장은 뭐 어떤 것을 택할지는 그 다음날 대보면 아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가자는 대로 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테마주로 놓고 그냥 짜버리고 보는 것이 매매하기는 더 쉽고 빨리 관련주들을 빨리 체크하기가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면 하나의 종목만 놓고 있으면 매매가 좀 정신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테마주로 꾸며놓고 꼭 내일 반응이 있든 없든 꾸며놓고 한번 보는 게 좋다.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참조를 하시라는 겁니다. 참조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시장의 반응이 오면 승부를 걸어보는 게 좋겠죠. 내일은 개별 섹터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내일 이미션 섹터는 개별 섹터로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고 어떤 것이 나으려나. 월요일날 매매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기세주 섹터를 보겠습니다. 기세주 섹터는 지금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DPC는 계속 봐주셔야 될 것이고 하나, 둘, 셋, 네 개지요. 기세주 섹터 이건 참조만 하세요. DPC는 우리가 이미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제는 한번 봅시다. 계제는 금액대 비싼 금액대입니다. 지금 69,900, 7만짜리죠. 뭐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나름대로 재료는 있습니다. 그 재료가 판단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당분간 이걸 한번 지켜봤으면 좋지 않겠나.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한 번쯤은 이 케어젠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은 지금 다른 어떤 치료제에 비해서는 큰 그런 건 없지만은 어찌 보면 실생활에 가장 맞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요 근래의 분위기가 가격대가 비싼 것들이 많이 치고 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냥 한번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음봉이 떨어질 때는 손대지면 가만히 보고 계시고, 양봉으로 좀 돌아선다 싶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기세주 섹터는 그냥 뭐 공략을 해라 뭐 이런 것보다도 한 관심 꺼내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해서 케어제는 좀 약간 신선한 맛도 드니까요. SK바이오팜은 시간이 좀 걸릴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양봉이 두 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계속 상장 첫날부터 사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그렇다 급하게 뭐 푹푹푹 올라가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본 남아있는 이슈는 이제 뭐 편입이 되면 뭐 더 좋아질 것이란 그런 뭐 예측은 누구나 다 하겠죠. 시기가 문제겠는데
이런 종목은 들어가는 시점이 중요하고, 보통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보다 뭐 보유를 해서 뭐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흐름을 한번 조금 뭐 추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바이오팜은 저희들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들도 이것을 분할로 좀 잡아서 향후에 중장기 저희들이 하는 게 뭐 파워 트레이딩, 기세주 트레이딩, 상한가 트레이딩 이 세 개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걸 한 분할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늘려가지고 중장기 섹터를 한번 꾸밀 때 저희들도 SK바이오팜 한번 편입을 해볼 생각인데, 지금 후보 종목 몇 종목 있습니다만 천천히 해볼 생각이죠. 관심권에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유심히 보자. 워낙 관심이 많은 종목이니까. 그런 머티리얼스는 사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 종목 우리는 안 하죠. 왜? 30분쯤 단일가로 지금 오늘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매매는 안 합니다. 저희들은 단일가로 움직인 종목은.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흐름이 요사조사 하니까 한번 차분하게 추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대덕전자는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기관들은 지금 3일 연속으로 계속 물량을 계속 담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기세주 섹터는 항시 조심스럽게, 만일에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항시 분할로 대응을 해서 한다는 거 좀 잊지 마시고요. 내일 개별주 섹터에서 뭐 특징주 섹터로 봅시다. 진 매트릭스는 우리가 공략을 해서 목요일날 나가서 모습이 좋았던 종목이죠. 한번 더 봅시다. 한성기업은 왜 한번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신풍제약 우는 또 했으니까 신풍제약도 같이 보고, NEW는 뭐 한번 봐주죠. 그래도 뭐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봐주고,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왜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이고, A-프로 신풍제약우는 신풍제약우가 모습만 좋으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뭐 고민할 건 없는 기고, 제가 말했죠. 그동안 신풍제약이 이제 끌어왔습니다. 끌어왔는데 형이 몸이 좀 힘드니까, 동생이 몸이 좀 힘들어, 이제 형이 이제 또 해봐. 그러니까 또 얼른 또 형이 또 바톤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둘이는 계속 놀 겁니다. A-프로 한성기업 설명을 했고, NEW도 설명했고, A-프로 자 신규 상장을 하고 그 다음날 큰 음봉을 내린 종목인데, 사실은 뭐 따상까지 갔죠. 따상하고 이제 내려온 종목이라 사실 많이 올라 있는 종목입니다. 고물가 대비.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봐줘야 된다. 그래서 내일은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자. 음봉이 깊으면 깊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짧은 음봉에는 들어가지 말자. 짧은 음봉을 주고 그냥 이렇게 쪼로록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냥 보내주자. 하지만 깊은 음봉을 준다면 그 깊은 음봉의 뒤에 배수진을 치고 한 번은 공략을 하자. 한 번. 그래서 서둘지 말고, 생각했던 어떤 저 지점이면 내가 한 번은 공략을 해보겠다는 그런 지점이 안 주는 이상은 그냥 관망을 한다. 그래서 딱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배수진을 칠 만한 자리, 그런 자리까지 한번 주면 딱 한 번을 공략해서 살아난다. 죽지 않고 살아난다. 그러면 한번 보유를 해보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특징주 섹터는 한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기세주 섹터는 뭐 관심권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주나 테마주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라서 좀 여러 가지 종목을 많이 좀 둘러보았는데요.
시장은 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일 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때그때 맞춰서 여러 가지를 많이 정보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흐름을 잘 쫓아간다면, 대응을 잘한다면 크게 다칠 일은 없죠. 서둘지 마시고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차분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 잘들 쉬시고 다음 주 또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한문의 문제였습니다.